이 남자 미쳤습니다. 말 그대로 영국에 있는 EPL 경기장 20개를 전부 걸어서 방문하는 여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친 짓을 한 남자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FM 게임을 미친 듯이 했거든요. 축구팀의 감독이 돼서 전술 짜고 이적 시장에서 선수들 영입하고 그러다 보니 축구에 완전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게임 속에서 보던 그 경기장들 언제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게 제 인생 버킷리스트가 됐죠. 그러다 5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저는 그 꿈을 진짜로 실행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손흥민 선수 득점왕 시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은 없었죠.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지 못하는 정말 미친 여행이었는데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인천공항으로 가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지금 공항 모습과는 완전 다르죠? 당시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불가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영국은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하면 입국이 가능해서 여행을 갈 수 있었어요. 정말 행운이 따랐던 시기였지 않았나 싶네요. 비행기 탄 사람도 많이 없어서 한 줄에 한 명씩 앉았었거든요. 이코노미지만 누워서 가는 누코노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시간 정도를 날아 영국에 도착했죠.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일단 우버를 불렀습니다. 저 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여기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돼? 나 너무 무서워. 우버도 어디서 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동양인이 폭행당했다는 뉴스도 많이 봤어서 너무 무서웠던 게 기억나네요. 무서운데 재밌어 지금. 좋아, 아주 좋아. 공항에서 한참을 헤매며 겨우 우버 픽업 지역을 발견했고 예약한 에어비앤비로 향했어요. 에어비앤비도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집 느낌이라 개 무서웠었네요. Warm in here. Okay, your heater's on. Yeah. So this is your bathroom. 공항에서 한참을 헤매며 멘붕 터진 후 이어지는 영어 듣기 평가. 영국 여행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마 영어 듣기가 아니었을까. 한참 동안 정신없고 긴장된 상태로만 있다가 따뜻한 방에 있으니 이제서야 내가 여행을 왔구나 하는 두근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영국의 수도 런던에 도착한 저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EPL 구장들을 걸어가보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첫 번째 목적지는 브라이튼이었습니다. 다음날 런던에서 버스를 타고 약 2시간을 달려 브라이튼의 한 마을에 도착했고 여기서부터 걷기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걸어가면 아멕스 스타디움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영국을 걸어서 여행하냐고요? 제가 서울에서 해남까지 걸어서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걸어서 하는 여행이 너무 매력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국도 걸어서 여행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좋아하는 축구가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깊게 느껴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있었어서 이렇게 걷게 되었네요. 어딘가에 해리포터가 살고 있을 것 같은 영국 주택 풍경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 주택가 풍경은 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 풍경이었어요. 도착했습니다. 파머 스테이션 바로 앞에 있는 브라이튼의 아멕스 스타디움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이런 게 엄청 많네. 키링도 있고. 축구 팬들이 이런 데 오면은 눈 뒤집어지지. 엄청나게 넓고 삐까뻔쩍한 스토어도 좋았고 그냥 이 경기장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EPL 경기장을 모두 가보고 싶다라는 죽덕의 꿈이 이루어졌던 첫 장소 브라이튼. 지금도 브라이튼 경기를 보거나 하면 이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요. 브라이튼에서 또 기억에 남은 건 에어비앤비 호스트 할머니였어요. Very good for you to see, I think, for your photographs. 에어비앤비 할머님이 가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네. 너무 예뻐. 이곳저곳 여행지도 추천해주셨고 먹을 것도 이것저것 엄청 챙겨주셨어요. 전세계 어딜 가든 할머님의 마음은 똑같구나 하는 걸 느껴서 참 좋았었죠. 바다도 아름다웠고 사람도 아름다웠던 브라이튼. 정말 다시 가고픈 여행지이자 영국 여행을 가신다면 제가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고 보니 도시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다 보니 거리 이곳저곳에는 갈매기들이 진짜 많이 보였어요. 이거 갈매기 날라가. 거기다가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엄청 시끄럽거든요. 브라이튼 로고에 있는 갈매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브라이튼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다음은 사우스햄튼을 향해 3일 동안을 걸어갔죠. 그 중에서도 또 기억에 남는 게 중간에 들른 마을 치체스터였어요. Hello. Hello. Hi, how you doing? You okay? I'm fine. Good. 에어비앤비 호스트 제임스님의 아늑한 집. 영국은 호텔 비용이 비싸서 대부분 이런 개인실의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적이 많았네요. 그만큼 특이한 에어비앤비 호스트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임스님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특이하셨던 분 중 한 분이셨죠. Would you like some tea? Yeah, coffee. Coffee? Yeah. You are YouTubing. Yeah. Okay. How many followers? Subscribers? Not yet. 500 people. Oh, right. Okay. These are from which country? From Korea or? Yeah, Korea. Okay.
it's maybe much bigger. Yeah. 그러고 보니 이땐 구독자 500명이었는데 지금은 15만 명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해준 제임스는 보여줄 게 있다며 커다란 지도를 보여주고 치체스터의 역사와 관광지에 대해서 엄청 꼼꼼히 설명해줬어요.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지만 친절했던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았고 거기다가 놀라운 점도 있었죠. Maybe, yeah? yeah. Okay. Great. Maybe, And maybe you don't understand because it's Korean. no, but it's good to see Yeah. your content and your creativity. Yeah. Before working in Airbnb, I was television producer. Oh, really? Yeah. I do lots of different things, nature. This Oh, man. Bear Grylls? Yeah, working with Bear Grylls. Oh, Do a lot of octocopter stuff, drone. This is in working in Wales. This is India, same. wow. 베어 형을 따라서 전 세계 이곳저곳을 다녔다는 제임스. 말로만 듣던 베어 그릴스 카메라맨이 눈앞에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Rest because you are tired. Yeah. If you want to check out later, Yeah. no problem. Okay. No rush. Yeah. You can relax. Okay. No time. Just check out when you want. Okay. 정말로 친절했던 영국 신사 제임스를 만나 걸어다니느라 몸이 피곤했지만 정말 나이스한 하루였죠. 다음날 아침에는 제임스가 추천해줬던 치체스터 대성당도 구경 갔어요. 장난 아니게 크네. 마음이 경건해지는 느낌이야. 듣도 보도 못했던 치체스터라는 마을. 너무 멋있었던 대성당과 친절했던 제임스 덕분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곳 중 하나가 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국의 풍경을 보며 걸어갔던 길도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이 경험이 진짜 살아가면서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걸 경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다. 신기하다. Welcome to Southampton. 사우스햄튼 경기장에 있는 사우스햄튼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도시죠. 이제 이 다리를 건너면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게 사우스햄튼 경기장 세인트 메리 스타디움입니다. 와, 저건가 봐. 너무 예쁘다. 경기장 바로 앞에 바다가 이렇게 있고 경기장도 엄청 크고 장난 아닌데? 이거 가도 되나? 유니폼이 이렇게 쫙 정시되어 있네요. 사우스햄튼 로고가 너무 예뻐. 로고 너무 디자인 잘했어. 젤리도 파네요 여긴. 이런 거 진짜 너무 예쁜데. 여기는 기념샷 찍는 곳인가 봐. 그렇게 사우스햄튼이 거의 중위권 팀이어가지고 경기장이 클까 생각했었는데 경기장 엄청 크네요 진짜. 장난 아니야. 이 아저씨들도 구경하러 오셨네. 아씨 이뻐. 경기장 앞에 있는 동상은 테드 베이츠라는 사우스햄튼의 선수이자 감독으로 활약한 레전드라고 하네요. 반대편에는 이렇게 터널이 있는데 사우스햄튼은 관련된 사진들과 역사가 숨어있는 곳. 사우스햄튼 가레스 베일도 있었어. 맞아. 반다이크형 사우스햄튼 시절. 사우스햄튼의 경기장을 방문했고 여기 주변에 또 타이타닉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타이타닉은 미국 영화로 유명하다 보니 미국에서 출항한 걸로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사우스햄튼에서 첫 출항이자 마지막 출항을 했다고 하네요. 와, 승무원들 타이타닉에 탔던 승무원들 엄청 많이 있네요. 4분의 3은 사우스햄튼에 살고 있던 사람들. 처음부터 타이타닉 침몰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사진으로 무게감이 확 느껴졌던 타이타닉 박물관. 예전 타이타닉의 모습들, 실제로 쓰였던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 희생자 가족들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영상들이 마음을 울리는 뜻깊은 박물관이었어요. 제가 여행하면서 박물관 구경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제가 몰입하면서까지 전시를 구경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사우스햄튼에 가신다면 꼭 추천드리고픈 장소입니다. 사우스햄튼에서도 역시나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는데 방도 깔끔하고 저렴해서 좋았고 호스트였던 샤론님도 너무 좋았어요. Hi, Airbnb Sharon speaking. 엄청 쾌활하시고 카메라만 보면 좋아하셔가지고 찍어드리고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 영어로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나눴어서 기억에 남는 분이에요. 지금은 담배를 끊었지만 이때는 꼴찌였었는데 샤론님도 흡연자셨고 집에서 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외국인 할머니와 맞담이라니 특이하고 신기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니 근데 축구는 안 보고 경기장이랑 에어비앤비만 가고 있네. 와 개노잼. 지금 이러고 계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또 레전드가 시작됩니다. 사우스햄튼에서 또 일주일을 걸어가서 세 번째 경기장 와포드에 도착했고, 이때 마침 와포드와 맨시티 경기가 있어가지고 드디어 영국에서의 첫 직관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 직관이 진짜 레전드였거든요. 여러 의미로 레전드였는데 끝까지 봐주시고 이쯤에서 한번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신다면 아주 그레이트 하겠습니다. 아 신기하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뒤에서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와포드 선수들. 그리고 저쪽은 맨시티 선수들도 있고. 와 신기해. 익숙한 노래. 한번을 하고 시작합니다. 필포든. 들어갔어. 스털링의 헤딩 슛골입니다. 불안하다. 엄청 흥분했네 다들. 날려버리네. 당시 티키타카 오지던 맨시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와포드. 오우. 또 들어갔네. 에르나드 실바의 볼입니다. 제대로 된 공격도 못해보고 바로 두 번째 실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계속 퍽퍽 욕을 해대던 아저씨가 승질이 나서 경기장을 나가던 중 촬영하고 있는 저를 보고 왜 지고 있는 걸 촬영하냐고 저에게 욕을 뱉더라고요. 진짜 개무서웠습니다. 영국에서 축구는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진짜 확실하게 느꼈던 직관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저한테 시원하게 욕을 받고 바로 경기장을 나가버리셨는데, 이때는 너무 무섭고 서러웠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한테 엄청난 추억을 안겨준 아저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고 있어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네요 저한테. 베너시 가마사키 진짜 개오지게 너무 멋있게 넣었는데 여기서 감탄 질렀다가는 뭔가 살해당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한골 만회했습니다. 신났어. 경기가 끝났습니다. 살 떨리는 직관이었지만 덕배형의 패스를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좋았고, 펫박의 감독님도 너무 신기했고, 끝까지 응원해준 서포터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와포드 선수들까지 낭만과 꿀잼이 가득했던 경기였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질 않으셨네. 맨시티 팬들 저렇게 해도 안 맞나? 이때 맨시티 팬들이 와포드 거리를 점령하고 맨시티 응원가를 엄청 크게 불렀는데 싸움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다행히 별일 없더라고요. 왜 나한테만 욕한 거야 이씨. 잊지 못할 추억을 안고 와포드를 떠나 이번엔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영국의 수도답게 런던에는 정말 다양한 EPL 팀들이 있었는데요. 이왕 온 김에 이곳저곳 구장도 돌아다니고 경기도 마음껏 직관해보자 싶어서 런던에서 한 달 살기를 하게 됐습니다. Airbnb here? Oh yes, hi. Hello, nice to meet you. 머물렀던 곳은 정말 조그마한 원룸이었는데 여기가 진짜 추웠어요. 집주인이 워낙 짠돌이라 난방을 거의 안 켜주더라고요. 제가 몰래 켜면 어느새 또 꺼져 있고. 그래도 뭐 1박에 3만원 정도로 저렴했고 토트넘 경기장이 바로 앞이라는 점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런던에 있는 수많은 EPL 팀 중에서 제가 꼭 보고 싶었던 팀이 있는데 바로 첼시입니다. 드록바, 존테리, 램파드, 조콜, 애쉬양, 무리뉴 시절의 첼시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첼시 팬이 됐죠. 그래서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향한 곳이 바로 첼시의 홈구장이었습니다. 와씨 너무 멋있어. 드록신 램파드. 경기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지만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수들 사인까지 받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죠. 찾아보니까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나올 때 훈련장 앞에서 기다리면 운 좋게 사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첼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선수들은 훈련이 끝나자마자 바로 떠나버렸는데 그중 한 선수가 기다리던 밴드를 보고 멈췄죠. 바로 메이슨 마운트. 와, 마운트 진짜 팬 서비스 짱입니다. 사인 다 해주고 사진 다 찍어주고 엄청 웃어주고 오늘부터 가둔트다 가둔트 진짜. 야, 여보세요? Thank you very much. 오 마이 갓. 나 아직까지 심장이 떨려. 남자한테 이렇게 심장 떨려본 적 처음이야. 이때 사인 받았던 유니폼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마운트는 지금 맨유로 갔죠? 그때 좀 배신감 심하게 들더라고요. 아, 첼시에 있지 그냥. 어쨌든 정말 행복했던 게 기억나네요. 그리고 또 잊지 못하는 게 첼시 직관인데 이번엔 무려 50만원짜리 VIP 티켓을 구매해서 직관을 갔거든요. 제가 예약한 거는 헬스클럽 패키지라는 건데 식사를 코스 요리로 먹은 다음에 경기를 보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첼시 경기장 뒤편에 헬스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식사를 해서 헬스클럽 패키지더라고요. 오늘의 경기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가이드북도 주고 경기장에서 사용 가능한 드링크 티켓도 2장 주고 이것저것 다양한 요리를 뷔페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요리가 맛없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특히 고기가 대박이었죠. 식비를 아끼기 위해 대부분의 식사를 마트에서 냉동식품을 사서 먹었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직접 만든 음식들을 먹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술 무제한이었어요. 맥주에 와인에 대박이었죠. 2차 이렇게 돈이 최고야. 달달한 자본주의야. 진짜 성공해야 돼. 나 더 성공할 거다. 만난 식사를 즐기고 첼시의 역사를 느끼면서 경기장 한 바퀴 산책해주고 티켓을 찍고 경기장 안으로 입장. 아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와우. 2006년부터 첼시의 팬이었던 저희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첼시 경기를 직관하다니. 첼시. 소름. Pride of London. 바로 눈앞에서 뛰어다니는 첼시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 거기다가 사인 받았던 메이슨 마운트의 득점까지. 하지만 동점골을 먹히고 1대1로 경기 종료. 첼시의 승리는 보지 못했지만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경기장을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떠나기 아쉬웠죠. 첼시 경기장을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너무 좋다. 인생 성공한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그냥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여길 또 걸어보겠니? 그렇게 한동안을 경기장을 서성이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런던에서 무조건 직관하고 싶었던 팀이 있습니다. 팀이라기보단 사람이겠죠? 여러분 토트넘 팬 아니에요? 손흥민 팬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흥에 있는 토트넘. 토트넘은 런던 외곽 쪽에 있는 조그맣고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UFO처럼 엄청나게 큰 경기장이 있었죠.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이곳에서 또 잊지 못하는 경기를 직관하게 됐죠. 바로 토트넘과 리버풀의 빅매치. 토트넘의 경기장 샵. 지금 토트넘 경기장 샵은 다 손흥민 유니폼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야, 장난 아니죠? 딱 골을 멋지게 넣어주겠죠? 이 경기장 티켓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지하철처럼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 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바가 있고요. 여기 또 보시면은 먹을거리나 음식거리나 되게 잘 돼 있죠. 백화점에 있는 푸드코어 같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진짜. Thank you very much. 경기장 안이 엄청 깔끔하네요. 손흥민이 나왔습니다.
정말 삐까뻔쩍한 큰 경기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당시 손흥민 선수도 코로나에 걸려서 한동안 경기에 나오지 못했는데 이 경기가 복귀 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건강하게 다시 뛰는 모습만 봐도 괜히 마음이 놓이고 참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확실히 다른 경기장보다 수용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팬들의 함성이 정말 엄청났어요. 경기장이 뒤집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리버풀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고 역전골까지 허용하게 되어 경기는 2대1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빈틈을 확실하게 노린 손흥민의 골로 경기장은 또다시 함성으로 뒤집어졌죠. 유리해진 상황, 계속해서 토트넘 선수들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공격을 가는데 저도 같이 뛰는 듯한 기분도 느껴질 정도로 온몸에 전율이 솟더라고요. 진짜 너무 꿀잼인 경기였습니다. 역시 인싸움. 와, 너무 멋있어요. 마지막까지 모든 선수들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보시면은 바로 이제 눈앞에 여기 터치라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살라랑 이렇게 막 뛰어다니니까 너무 신기해. 뭔가 게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너무 달라요. 이게 TV에서 보는 거랑 너무 달라. 현장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종료 후에는 바로 선수들의 인터뷰도 진행됐는데 오늘 대활약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현장도 볼 수 있었죠. 와, 이거 진짜 FM에서 상상만 했던 모습인데 이렇게 두 눈으로 보게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완벽하게 손뽕에 빠져버린 저는 손흥민의 사인을 받기 위해 토트넘 훈련장으로 향했죠.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스킵, 델리알리까지 많은 선수들을 만나 사인을 받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사인을 받지 못했고 이때부터 저의 불운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 선수 사인은 카타르 월드컵 직관을 가서 받게 되었는데 이 사인을 받기 위해서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죠. 궁금하시다면 여기 위에 있는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후로도 런던에 있는 팀들의 경기장을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토트넘 바로 밑에 있는 아스날의 경기장,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마을 중앙에 위치한 엄청나게 큰 경기장은 너무 멋있었고 간지 제대로인 티에리 앙리의 동상, 레전드 베르캄프의 동상까지 명문 구단의 역사가 느껴져서 고풍스럽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이때 썬더랜드와의 리그컵 경기를 직관했는데 아스날의 화끈한 공격 축구도 볼 수 있었고 멀리까지 찾아온 썬더랜드 팬들의 낭만도 느낄 수 있었죠. 6번째, 런던 올림픽의 경기장으로 쓰이기도 했던 런던 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쓰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7번째, 조용한 마을에 있던 낭만 넘치던 경기장 셀허스트 파크의 크리스탈 팰리스.
8번째, 동네 체육관처럼 생겨서 왠지 모르게 정이 느껴졌던 브랜드포드 스타디움의 브랜드포드까지. 완벽했던 런던에서의 한 달 살기를 즐긴 후 다음 9번째 경기장 노리치까지 또다시 걷기 여행을 이어나갔습니다. 런던에서 노리치까지는 약 170km. 엄청나게 긴 여정이었는데 가는 중에 들른 마을 캠브리지가 또 기억나네요. 명문대학교로도 유명하죠? 캠브리지. 이곳에서도 저는 축구를 보러 갔습니다. 캠브리지에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캠브리지에도 축구팀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유나이티드 대 포츠머스, 잉글랜드 3부 리그 경기. 영국에는 프리미어 리그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크게 보면은 21부 리그까지 있대요. 영국은 진짜 매일매일 축구 경기가 열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멀리로 경기장이 보이네요. 와, 저 솔직히 사람들 없을 줄 알았거든요. 월요일 오후 3시에다가 3부 리그면은 그렇게 인기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엄청 많네, 사람들. 앞에서 티켓을 찍어주고 이렇게 개찰구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런 음식점이나 이런 화장실이나 이런 게 EPL 경기장에서는 다 경기장 안에 멋있게 돼 있었잖아요. 여긴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EPL에 비해서는 관중이 엄청 적긴 하지만 3부 리그인데도 이렇게 응원해주는 팬들이 이렇게 많다니 나 진짜 한 명도 없을 줄 알았어. 일단 경기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선수들이 이렇게 몸을 풀고 있습니다. 와. 경기는 서서 봐야 되네요. 좌석이 없어요. 구석으로 가가지고 서서 경기를 보면 되네요. 좀 당황스럽구만. 서서 봐야 된다니. 여기 보면은 관중석들이 꽉꽉 차 있어요. 원정팀도 응원이 엄청납니다. EPL 직관할 때보다 더 소름 돋는 게 진짜 3부 리그의 경기장이 이렇게 열정적일 수가 있지.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경기 시작. Let's go. Come on. 쉽게 말하면 경기가 진짜 답답합니다. 이거 EPL에 비해서 선수들의 킥 정확성이나 이런 게 되게 맞지가 않으니까 양팀이 호흡이 안 맞으면서 공격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지루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열정만큼은 진짜 EPL이에요. 정신하라고 하는 건가? 상대 키퍼가 골킥 할 때 되게 방해하네요. 정신. 이거 중독될 것 같은데요? 포츠머스가 잘하는 팀이어가지고 이겼는데도 엄청 좋아해요, 사람들이. 무승부만 해도 기뻐하고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주며 응원해주는 캠브리지 팬들. 열정과 낭만이 넘쳐 너무 좋았습니다. 영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팀이 나를 선택한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있는 팀이니까 그저 응원할 뿐 이라는 말인데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며 많은 것을 느꼈던 캠브리지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길을 쭉쭉 걸어가며 다음 목적지 노리치에 도착했습니다. 진심 이거 너무 기분 좋아지는 표지판이다. 앞엔 강이 있고 역도 굉장히 간지납니다. 여기 노리치도 정말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중심에 있는 강과 어우러지는 마을 풍경이 진짜 아름다웠어요. 그 마을 중심 쪽에 있는 노리치의 경기장 게로우 로드. 노리치의 홈구장에 도착했습니다. 게로우 로드. 진짜 내가 너 보고 싶었어. 여기까지 멀리 걸어왔으니 경기는 무조건 봐야겠죠. 이렇게 노리치의 경기장이 앞에 또 도착. 멋있는데 측면에서 봐도. 근데 살짝 아침에 보니까 경기장보단 공장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경기장이네. 노리치의 게로우 로드. 티켓에 있는 바코드를 저쪽에다가 찍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또 맛있는 거를 팔고 있고요. 뭔가 좁고 되게 그런 구역이네. 에버튼 선수들이랑 노리치 선수들 저기에서 훈련 중입니다. 네, 히샬리송. 화이팅! 노리치!
소름이다. 시작 전에 이렇게 응원가를 부르고 시작하는구나. 와, 저 소름 싹 돋았어요, 진짜. 시작했습니다. 길 줘. 오케이. 커버. 당시 강등권에서 헤매고 있던 노리치, 힘을 쓰지 못한 채 에버튼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중 오! 예! 예! 오! 예! 우! 아, 너무 맛있었어요. 아, 꼬리 들어갈 것 같았어요, 이거. 네, 꼬리 들어갈 것 같았다고. 쌍바. 지금까지 봤던 어떤 골보다 더 기분이 좋네요. 너무 맛있었어. 간다. 또 간다. 뭐야? 왜 또 관중이 난입했냐? 난 뭔가 했네 또. 뭐야? 아, 옵사이드네. 공을 또 안 줍니다, 우리. 아, 노래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의 승리에 팬들의 환호가 끊이지 않던 경기장. 당시 노리치는 37경기 중 단 5승만 했었는데 보기 어려웠던 승리 경기를 봐서 너무 좋았었죠. 역시나 승리 요정인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끊이지 않는 함성. 정말 시내가 밤새 응원가로 뒤덮였었어요. 근데 레전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EPL 역사상 가장 레전드로 꼽히는 경기가 아닐까 하는데 그 경기는 11번째 경기장 레스터시티의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일어났죠. 프리미어리그 우승의 기적이 일어났던 레스터시티. 아, 그 레스터시티 티켓 예매할 때 봤던 건데 홈페이지에서 뭔가 오류가 나잖아요. 그럼 이런 게 뜹니다. 레스터시티가 우승하는 일보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이렇게 떠요. 그게 되게 웃겼어요. 와우, 멋있죠? 레스터시티의 전 구단주였죠. 태국 사람이었는데 헬기 사고로 목숨을 잃으셨고 레스터시티에서 기적을 경험했었던 사람인데 그를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경기장에 사진을 크게 박아놨습니다. 우승을 만들어낸 전 구단주가 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뭔가 레스터에서 지낼 때에는 동양인을 좋아한다는 기운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오늘도 숙소 있는 곳에 다 왔습니다. 아, hello, Airbnb here? Yeah. 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My you. name is Byung-ki Kim. Here? No, this is my room. I don't know. Ah. Are you meeting somebody? Oh, no, no. Are you a guest? Yeah. 아, 에어비앤비에 도착했지만 호스트님이 없었고 게스트분만 한 분 계셨었죠. 현관문은 열렸지만 제가 쓸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호스트님도 연락이 되지 않던 상황. 다른 사람을 키로 저게 no 저게 게스트라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유창한 한국어를 하시면서 방 안내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이건? I'm so surprised because speak Korean. 영국 사람 한국. 한국말을 맞아요. 듣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맞아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름이 이안. 맞아요, 이안. 저는 병기 김병기. 네. 맞아요. 한국에 있다가 오신 거예요? 10년 전에 한국에서 살았어요. 와, 신기하다 진짜. 아니, 와, 너무 신기해요 진짜.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여행 중이고 맞아. 온 지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EPL 경기장을 맞아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여행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레스터 있어가지고. 네. 레스터 시티랑 일해. 일을 하고 한다고요? 있어요. 어떤 일을 하세요? 소셜 미디어 트위터랑 페이스북, 틱톡, 블라블라블라. 저는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 이렇게 찍고 네네네. 그거 편집해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다니고 있어요. 한국에서 무슨 도시에 살아요? 저 서울. 전에 신도림동에서. 신도림. 저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신도림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전 영등포. 영등포야, 타임스퀘어. 맞아요. 타임스퀘어. 네, 주말에 타임스퀘어. 맞아요. 거기. 잡지. 어. You can have this one if you want. This is last time. 감사합니다. 레스터에 도착하자 만난 한국어 능력자 이안. 덕분에 오랜만에 한국어로 소통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레스터 시티에서 들렀던 이 바버샵도 기억나요. 여기 바버 아저씨가 완전 대문자이인 유쾌한 분이셨거든요. 병기 킴. Bianchi Kim. Call me Kim. Kim? Kim, nice to meet you. I'm Nice Bob. to meet you. I'm Bob, yeah. Yeah. I'll call you Kim. Okay. How you getting on over here? You like England? Yeah.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Are you South Korea, really? Yeah. Yeah. So is that a lot different there? Leicester's a good place. Yeah, We yeah. have lots of different cultures. Yeah. It's a bit like a small New York City, Leicester, you know. 실제로 레스터는 예전부터 신발 제조업이 발달하여 서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과 명문으로 유명한 레스터 대학교의 유학생들이 많아서 영국 내에선 가장 다양한 인종이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도시에는 자유의 여신상도 있어요. 신발 제조업으로 유명한 회사 사장님이 뉴욕 가서 감명받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You like football, Kim? Yeah. Yeah. We've got a good team here, Leicester, yeah? Yeah. Do you play? No. No, you're not a new signing for Leicester City or anything. Who's your favourite team? Leicester City. Leicester City. Yes, Leicester Fairy. 사실 첼시 팬이지만 사실대로 말했다간 갑분싸되고 제 머리를 밀어버릴 것 같아서 레스터 시티라고 말했습니다. He did the impossible, and I think everybody loves that. Yeah. You know, she had more chance of seeing a UFO than Leicester City winning the football league. You know, and they did it, and it was amazing. You know? Yeah. 이것저것 말 붙여준 아저씨 덕분에 재밌었고 머리도 잘 잘라주셔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같이 사진도 찰칵 찍었죠. 그리고 레스터는 거리가 진짜 아름다웠어요. 제가 영국에서 봤던 거리 중에서 탑3였어요. 해리포터 그거 같아. 다이애건 앨리 걷는 거 같아.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레스터의 클락 타워라고 합니다. 엄청 예쁜데요? 거기다가 리얼 레전드 매치 레스터와 토트넘의 경기를 직관하게 됐습니다. 레스터 시티 경기장 안에도 엄청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와우. 무지다잉. 벤치는 이렇게 돼 있었네요. 자리는 여기고 뭐가 껴있네? 이거를 기념품으로 주나봐요. 자리마다 다 꽂혀있네. 이렇게 브로마이드도 선물로 주고 레스터 굉장히 좋구만. 여우가 나와.
들었어요. 레스터 역사 나오고 우승컵 주는 장면에서. 경기 시작했습니다. 옵사이드 아닌가요? 해리 케인의 골입니다. 오! 메디슨! 오! 와, 베르바인 저걸 넣네. 올라? 와, 이게 말이 돼?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넣어 역전을 만든 토트넘. 정말 역대급 레전드 매치를 눈앞에서 봤지만 이때 관중석 분위기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제 옆에 있던 아저씨는 브로마이드를 찢어서 바닥에 내팽개치며 던진 후 자리를 나갔었어요. 분위기가 졸라 무서웠습니다 진짜. 와, 역대급이다 진짜. 레스터 선수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완전 축제. 원정 팬들은 뭐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신나게 노래 부르고 있고. 여기 토트넘 버스가 있습니다. 여기 기다리면 선수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콘테 지금 다 사진 찍어주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경기도 직관하고 콘테 감독과 사진도 찰칵 찍고 너무나도 완벽했던 레스터에서의 여행. 정말 레스터는 다시 한번 또 여행 가고 싶은 곳이에요. 지금은 2부로 강등됐지만 다시 한번 EPL에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하네요. 그 후로도 영국 중부에 있는 팀들의 경기장을 찾아갔습니다. 아스톤 빌라에서는 스타디움 투어를 했는데 경기 직관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선수들의 라커룸도 가보고 기자회견실도 가보고 선수처럼 경기장에 입장도 해보고 아주 좋았어요. 와, 소름이다 진짜. 제라드처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감독하는 거지. 야, 똑바로 안 해 임마 이러면서 원해 가야지 이러면서. 어? 와, 벤치에도 한번 앉아봅니다. 와, 벤치가 완전 장난 아닌데? 경기가 없더라도 이런 스타디움 투어를 하는 구단들이 많으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시찬이 형이 있는 울버햄튼. 마을 한가운데 있던 커다란 경기장은 구단을 상징하는 옐로우로 디자인되어 너무 멋있었고, 시찬이 형은 부상이라 출전은 못했지만 경기도 직관했는데 시작 전 화려한 불쇼도 멋있었고 역시나 열정적인 팬들의 응원이 기억에 남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영국 중부에 있는 팀들의 경기장을 찾은 후 다음으로 간 곳은 리버풀과 에버튼. 비틀즈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항구 도시 리버풀. 이곳을 대표하는 두 팀 리버풀과 에버튼은 마을의 외곽 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두 경기장 사이에는 큰 공원이 하나 있었고 걸어서 약 15분 정도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었죠. 두 팀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이 공원은 현피의 장이 되겠죠? 리버풀과 에버튼. 특히나 에버튼은 저에게 있어 절대 잊지 못하는 팀이 되었는데 저의 어릴 적 영웅을 만나게 된 곳이었거든요. 바로 프랭크 램파드. 당시에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에버튼 감독으로 있었던 베니테즈가 노리치에게 깨진 후 경질당했고 그 대타 감독으로 들어온 게 램파드였거든요. 저는 램파드의 사인을 받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에버튼 훈련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당시 에버튼은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찾아와준 팬들에게 잘해주자 하는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가 거의 모든 선수가 멈춰주셔서 사인을 해줬어요. 지금은 토트넘에 있는 히샬리송의 사인도 받았고 에버튼으로 이적 온 델리알리의 사인도 받았죠. 그렇게 모든 선수가 퇴근한 후 마지막 감독 램파드만 남았습니다. 오 마이 갓. 오, hello. 오 마이 갓.
Lampard, you're my hero. Oh, thank you. Oh. There you go. Can I take a picture? Sure. 어린 시절 항상 새벽에 첼시 경기를 챙겨봤던 그때 항상 램파드를 응원했었던 제가 램파드 사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기분. 정말 행복했던 이날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인받았던 에버튼 유니폼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서 집에 걸어놓았고 램파드 사인은 액자로 만들어서 전시해놨죠. 어린 시절 나의 영웅을 만난 날, 영국 여행 중 가장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버튼의 직관 여행도 계속해서 이어졌죠. 저기 보이시나요? 사람 엄청 많죠? 앞에도 엄청 붐비고 있고 분위기가 장난 아니구만. 에버튼도 역시. 맨시티 선수들이 입장했습니다. 지금 진첸코가 들어오자마자 다들 박수 치면서 환호해 줍니다. 그리고 미콜렌코랑 그렇게 포옹하고 다들 박수 쳐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진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가족들과 동포들이 고통을 받게 된 우크라이나 선수 에버튼의 미콜렌코와 맨시티의 진첸코. 서로를 위로하면서 포옹하는 모습에 관중 모두가 박수와 환호를 건네주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할 때도 우크라이나의 국기와 No War 문구가 담긴 옷을 입고 전쟁이 멈추기를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던 전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네요.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합니다. 일이 맨시티를 상대로도 뒤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결국 후반 막바지의 실점으로 1대0 패배를 한 에버튼. 하지만 팬들은 패배 후에도 계속해서 에버튼을 외치며 열정적인 응원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 램파드 감독은 에버튼을 강등권에서 구해냈죠. 현재는 2부 리그 코번트리 시티의 감독을 맡아 상위권에 위치하며 EPL 승격을 노리고 있는 램파드. 정말 다시 또 만나고프네요. 레전드 매치 때 왔으면 좋겠다. 다음 15번째 경기장 리버풀에서의 직관. 리버풀은 티켓 구하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이 로컬 현지 팬들에 의해 매진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첼시에서처럼 VIP 티켓을 구매해 직관을 갔죠. 약 50만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이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버풀과 인터밀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였거든요. 챔스라면 무조건 직관 가야겠죠. 리버풀 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산돈이라는 펍에서 코스 요리를 먹고 경기를 보는 VIP 티켓이었는데 이곳에서 1892년 리버풀 창단식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리버풀 팬들에게는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챔피언스 리그. 와, 벌써 비주얼부터 맛이 없어 보이죠? 강아지들이 먹는 그 캔에 있는 그거 같아요. 기분 좋은 음식. 먹으면 웃음이 나오고. 이게 메인 요리인데요. 닭다리랑 당근 그리고 감자, 아스파라거스. 그냥 삼계탕 맛이에요. 삼계탕 맛. 삼계탕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분 리버풀 레전드입니다. 이런 VIP 티켓에는 리버풀의 예전 선수들이 찾아와 팬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이분은 80년대에 활약하셨던 레전드라고 하네요. 예전 리버풀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본인의 선수 시절 일화를 이야기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아주 좋았었네요. 마무리로 먹은 디저트는 치즈케이크였는데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보셨다시피 리버풀은 음식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축구를 보러 오는 곳입니다. 여기서 맛있는 음식을 절대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호스피탈리티 서비스는 돈 받아서 그냥 표를 확정해서 예매했다, 이거에 의미를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아름다운 안필드. 그리고 조명으로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기의 색깔을 조명으로 해놨습니다. 리버풀의 버스가 도착해서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드디어 챔스 직관 들어가 봅시다.
클럽과 이렇게 사진도 여기서 찍을 수 있다는 거. 와, 여기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 있잖아요. 퍼디난드예요, 퍼디난드. 와, 저기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미쳤다 이거. 야! 와! 미쳤어. 진심 미쳤어. 개 미쳤어. 와, 이거를 보다니 내 눈으로. 와, 나 진짜로 눈물 날 뻔했어. 와.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 와. 장난 아니걸? 좋았어. 와, 깜짝 놀랐어. 네, 대나무 헬리콥터 시던지. 와, 마르티네즈 엄청난 중거리포가 나왔습니다. 인터밀란을 이기고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합니다. 그동안 직관을 되게 많이 하긴 했었지만 오늘은 진짜 완전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꿈의 무대를 제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와, 이거 너무, 와, 이 감격이 진짜, 와, 이 벅차오르는 게 진짜 이게 체감이 안 될 정도입니다. 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상태입니다. 리버풀은 진짜 돈이 아깝지 않아요. 경기도 정말 값진 경험을 했다. 이제 다음은 바로 옆 동네 맨체스터로 갑니다. 맨체스터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도시로 운하를 통해 벽돌을 실어 나르며 급격히 성장한 곳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도시 곳곳에 빨간 벽돌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빨간 벽돌을 상징하는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운하의 푸른빛을 상징하는 팀이 맨체스터 시티. 재밌는 건 두 팀 엠블럼을 보면 공통적으로 배가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바로 맨체스터 운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을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도 이 여행의 큰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 두 팀보다 더 기억에 남는 팀이 있었는데요. 바로 커즌 애쉬튼. 무슨 팀이냐고요? 영국 6부 리그에 속해 있는 팀입니다. FM 게임에서도 보면 6부 리그에서부터 프리미어리그까지 올라오는 고인물 유저들이 많았었죠. 그 6부 리그가 너무 궁금해져서 직관을 가게 됐습니다. 맨체스터에서 트램을 타고 약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작은 마을 애쉬튼. 이곳에 있는 아주 조그만 팀 커즌 애쉬튼의 테임사이드 스타디움을 방문했습니다. 커즌 애쉬튼 선수 중에서 월드컵에 뛰었던 선수들을 동상으로 만들었나봐요. 사람들이 엄청 많네. 여기도 티켓 가격은 15파운드였고 여기로 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따로 좌석 넘버가 없었거든요. 아무 데서 앉아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꼬마 팬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경기장 샵도 있습니다. 샵은 이게 끝이야. 여긴 또 바도 있어요. 맥주도 한잔 하면서 여기는 피치 앞에서 바로 맥주 먹을 수 있으니까 좋네. EPL 경기장 안에서는 경기장 관중석에서 맥주 못 먹거든요. 이쪽은 원정팀인 글로스터 시티. 여긴 진짜 그냥 동네 축구 보러 온 것 같다. 너무 신기해. 관중수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진짜 사람 많은 것 같아. 6부 리그 경기인데. 저쪽은 글로스터 시티 원정석이네요. 지금 저희 꼬맹이들이 원정팀 놀리는 중입니다. 네, 파란색이 커즌 애쉬튼 팀이고 빨간색이 글로스터 시티 팀입니다. 그러면 글로스터 경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하브리그 경기장이 제일 오지는 게 선수들 소리 지르는 게 다 들리니까. EPL 같은 경우에는 관중들 함정에 묻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감독이 소리 지르는 거랑 선수들이 소리 지르는 거 다 들려 진짜. 오! 오! 엄청 빨리 나왔습니다.
롤러스터 시티 감독 진짜 소리 엄청 지릅니다. 콘테보다 소리 더 지르는 것 같아요. 이거 중거리로 운전 상황에서 먹혔습니다. 이렇게 빨라졌어 애들. 이 감독의 불합동 소리를 들은 거 아닐까? 이런 역전골이네요. 롤러스터 시티에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원정 팬들 몇 명 안 되는 거 다 달려가니까 왜 이렇게 귀엽냐? 이 감독 카리스마 쩔어요. 감독의 열정에 완전 깜짝 놀랐어. 리더십이 장난 아니야. 카리스마 장난 아닙니다. 쟤 뭐야 또? 공 훔쳐서 달려가는데? 글로스터 시티 팬들 한 몇십 명 안 되는데 와가지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해주니까 너무 멋있다. 글로스터는 이곳에서 차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곳인데 6부리그 경기에도 이렇게 원정팬이 응원 오는 게 참 신기했어요. EPL의 화려함보다 하브리그의 투박함이 더 멋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하루였고 진정한 축구의 낭만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 낭만을 선물해준 한 선수의 숨결이 아직까지도 느껴지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지치지 않는 두 개의 심장 박지성. 그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 올드 트래포드입니다. 올드 트래포드는 처음 마주하는 순간부터 압도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장이었고 경기장 주변을 가득 채운 레전드 선수들의 사진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어요. 와, 여기가 바로 박지성 선수가 뛰던 곳이구나.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정말 멋진 경기장이었죠. 박물관 가는 길이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위성 바라크 형님도 있다는 거. 와, 트로피 봐라. FC 서울이랑 붙었을 때 1958년에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맨유 선수들을 위한 전시관이 또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맨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트래블이죠. 1999년 때 여기는 완전 레전드들. 이곳엔 또 지성팍 형님의 유니폼이 있습니다. 이것은 투어를 다녔을 때 유니폼들을 받은 겁니다. FC 서울 유니폼도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나 축신. 음악을 듣는 일러스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 것도 많고 지성팍 형님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박물관. 이번에는 지성팍 형님이 뛰었던 올드 트래포드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때 맨유와 토트넘 리그 경기가 있었거든요. 맨유에서 흥민이 형도 볼 수 있다니 아주 완벽했죠.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건 진짜 게임에서만 보던 올드 트래포드인데 토트넘 선수들 입장하자마자 엄청난 야유. 와우, 맨유 날강기다. 참고로 저는 유벤투스 호날두 내안았을 때 경기 보러 간 피해자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호날두의 플레이를 보게 됐네요. 경기 시작해줍니다. 호날두 보는 게 제일 신기해요. 내가 진짜 상암에서만 보고 싶었는데 이 새끼.
비바라 호날두. 사람들 다 호우거리고 비바라 호날두 거리고. 말강도 역시 그냥 가는 거지. 와 미친. 호날두의 헤드트릭을 직관했던 레전드 경기. 다시 호동생으로 돌아간 저는 호날두의 사인을 받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맨유의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호날두의 사인을 받은 유니폼은 수백만 원에 팔리기 때문에 훈련장 앞은 수많은 사인 사냥꾼들이 있었죠. 과연 호날두는 멈출 것인가? 멈췄는데? 달려! 와. 오 마이 갓. 와. 이 누님 호날두의 사인을 받기 위해 거의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고 해요. 호날두의 데뷔 유니폼도 있고 커다란 호날두 사진도 들어서 계속해서 호날두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결국 사인을 받아냈다고 하네요. 저는 맨유에서 다른 선수의 사인도 받아내지 못했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대바리가 아니죠. 맨유가 안 된다면 맨시티로 간다. 아침부터 이게 뭔 뜻이야? 아침부터 겁나 피곤했지만 맨시티에선 수많은 선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이선 아케, 가브리엘 제수스, 라힘 스털링, 인자한 미소가 너무 좋았던 귄도안, 발롱도르의 사나이 로드리까지. 너무 행복했죠. 맨시티 좋아요. 맨시티 사랑해요. 맨시티에서의 직관 여행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밤에 보니 더 아름다웠던 에티하드 스타디움. 당시 스포르팅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였는데 이미 1차전에서 5대0 대승리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치열한 경기는 아니었네요. 그래도 레이저쇼로 시작되는 챔스 오프닝은 역시 돈을 많이 발랐구나 하는 게 느껴졌었네요. 경기 종료. 야, 역시나 맨시티면 오아시스 노래가 나와야지. 프로팀이 졌는데 응원단이 와 선수들 수고했다고 저렇게 다 환호해주고 있어. 와. 낭만 넘치던 스포르팅의 팬들. 언젠가 포르투갈도 가서 스포르팅의 경기도 꼭 직관해보고픈 해요. 낭만 넘치던 저의 여행도 이제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팀은 영국 북부에 있는 세 팀. 이 세 팀을 향해 마지막 여정을 향해 북부 쪽으로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은 진짜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아이씨, 대박이다 오늘. 저는 또 강이 있고요. 야, 영국에도 이런 공간이? 마치 그랜드 캐년 같았던 광활한 대지가 있던 트레킹길. 미래에 눈을 카메라로 바꿔주는 수술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 바로 수술 받을 거야. 이거 진짜 이 풍경을 진짜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정말 동화에서는 나올 법한 마을이었던 헵든 브릿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이곳은 정말 산책만 해도 좋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 항구가 있던 하스틀풀. 이곳에서는 특이한 에어비앤비를 빌렸는데 바로 이 요트 숙소였습니다. 야, 대박이다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진짜. 야, 이게 침실입니다. 이게 침실이고 이거는 작은 화장실. 와, 진심 내 스타일이야. 와, 너무 좋아. 지금까지 묵었던 숙소 중에서 제일 좋아요. 계란이 들어가야 한다네. 이렇게 먹으니까 감성 지대로다. 바다 여행하다가 라면 먹는 것 같아.
어릴 적 바랬던 비밀기지가 생긴 것 같았던 기분이었죠. 여기서 끓여 먹었던 라면은 정말 최고였고 아침 풍경도 정말 너무 아름다웠던 게 기억나네요. 그렇게 18번째 경기장 벌리의 터프무어, 19번째 경기장 리즈 유나이티드의 앨런드 로드를 방문하고 마지막 뉴캐슬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뉴캐슬을 가는 도중에는 미들스브로와 썬더랜드를 방문했는데 미들스브로는 라이온킹 이동국 형님이 뛰었던 팀이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 직관하면서 옆에 있던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동국 선수를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동국 형님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현지 팬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 바로 밑에 있던 마을 썬더랜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죽어도 썬더랜드에 나왔던 그 팀이죠. 여기서도 경기를 직관했었는데 경기의 시작과 끝 다같이 노래를 부르며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뭉클한 게 느껴지는 게 있었네요. 이때는 3부 리그에 있었는데 지금은 EPL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중이죠. 역시 나의 승리의 기운이 있었던 건가. 너무나도 재밌었던 여행을 즐기고 마지막 뉴캐슬을 향해 걸어갔던 날, 이 날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영국의 국토대장정 2021년 11월 12일 날에 영국에 들어왔고 오늘은 2022년 4월 25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참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날? 뭔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낯선 풍경이나 사람들이 되게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눈을 뜨면 보는 풍경이 익숙해지고 걸어가는 길이 더 즐거워지고 진짜 꿈 같았던 영국에서의 여행이었네요. 영국을 여행하고 걸어 다니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다녀도 괜찮네? 이렇게 해외에 오래 있던 적도 처음이었고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제가 이렇게 댕기는 거를 보고 다 응원해주고 점점 자신감이 더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산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엄청 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도 별일 없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해준 게 이 영국 여행인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저의 여행을 재밌게 즐겨주고 계신 것 같아서 영상 제작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또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가다 보니 어느새 뉴캐슬에 도착했습니다. 뉴캐슬 풍경 진짜 역대급인데요? 너무 예쁘다. 강이 이렇게 있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다리가 진짜 멋있어요. 와, 이게 영상으로 안 담기는 게 되게 아쉽다. 눈으로 보면 진짜 완전 미쳤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는 이제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 파크가 있고 바로 앞에가 차이나타운이네. 중국인들은 어딜 가나 있구만. 도착했습니다. 뉴캐슬의 홈구장 세인트 제임스 파크입니다. 와, 엄청 크다. 시내 한가운데에 있던 엄청나게 큰 경기장. 제가 봤던 20개 경기장 중에 가장 멋있었던 경기장이었습니다. 경기장 샵도 엄청 넓었어요. 뉴캐슬에서도 스타디움 투어를 했었는데 꼭대기층에서 보는 풍경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비대칭으로 지어진 경기장은 꼭대기에서 보면 뉴캐슬의 풍경이 보였는데 현지 팬들은 이곳을 전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마지막 컴플리트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뉴캐슬 경기장 앞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저의 영국 여행기였습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이어졌던 영국 여행은 아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유니폼 볼 때마다 참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사인받았던 유니폼, 구매했던 유니폼들은 구독자분들을 추첨해서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여행의 낭만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 구독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렇게 선물을 드렸었죠. 사실 요즘 초심을 되게 많이 잃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예전 영국 여행 영상을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내가 봐도.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감독판 느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앞으로도 저의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영국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하나 꿈꾸게 된 목표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첼시랑 리버풀이랑 그리고 뭐 스타디움 투어 하면서도 값비싼 VIP 좌석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 VIP석 테이블을 하나 딱 내가 다 사가지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놀러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구독자가 많아지고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온다면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저의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 장기 프로젝트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